마이메이션 플러스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. 누구한테 내가 이 집을 평생 살 집을 맡겨야 하나?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. 네. 공부해야 합니다. 절대 다 주면은 정말 이거 사고 납니다. 명언 나왔습니다. 오, 네.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막막하더라고요. 뭐부터 해야 되지? 어떤 거 먼저 해야 돼요, 선생님? 이제 집이라는 거는 쉽게 뭐 짓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. 쉽게 네. 경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도 이게 집을 짓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취향에 맞게 내 개성에 맞게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계속 좀 노하우를 듣고 그렇죠.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? 발품도 많이 팔아서 건축업자 말만 절대 믿지 말고 그 건축업자가 지었던 집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집의 장단점, 뭐 보완해야 할 점, 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습득을 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그 예산도 궁금한데 선생님은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? 또 ALC 주택은 다를 것 같거든요? 그렇죠. 네. 저는 집 짓는 예산을 평당 기본 계약 금액이 있어요. 네. 계약 금액이 있고 기준 스탠다드 자재가 딱딱 나와요. 거기에서 정말 건축 박람회를 다녀보니까 이 건축 자재가 정말 우리나라 잘 나오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.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. 돈은 없잖아요. 그래서 찾은 게 이제 가성비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처음에 계약할 때 어느 자재로 한다는 거 기본으로 딱 해서 계약을 한 거죠. 이제 거기에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현관문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하면은 기본에서 조금 추가만 하면 돼요. 네, 추가만. 내가 사장님 나 이거 추가하고 싶은데 이 바닥재 조금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좋은 거 그거만 추가하면 되죠. 그럼 기본 예산을 그냥 짜고 거기서 그냥 추가가 되는 거는 추가 부담하면 되죠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을 120%를 잡았어요. 네. 네. 근데 저는 120%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남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다른 분들은 다 뭐 얼마가 더 들어갔네, 어쩌네, 저쩌네 아주 골치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좀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. 네. 저는 120%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새로 이사 들어가면서 가전제품이니 뭐니 이렇게 살림살이까지 다 제 계획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정원까지. 공부해야 합니다. 아무리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. 뭔가가. 그렇듯이 이 경험에 의한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선생님 그럼 이제 집을 너무 사랑하신 게 보이는데 집을 처음 지어야겠다 뭐 생각하셨던 그 때가 언제예요? 그때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한옥집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. 정원이 있는 한옥집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 아파트보다는 그 단독주택에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물론 젊었을 때는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 아파트를 소유해 보지는 않았어요. 그냥 살아보기만 했고 이 다음에 내가 살 집은 내 손으로 한번 지어서 살아봐야 되겠다. 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 사실 집을 한번 지었어요. 네. 네.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 집을 일찍 지었던 것 같아요. 몇 살 때 지으셨어요? 거의 대략 한 40대? 30대 후반 40대 뭐 그쯤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때도 다들 집이 잘 지었다고는 하는데
왠지 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고 그때는 그 전원주택에 대한 그 저기가 많이 정보도 많이 없었었죠. 그래서 그냥 지었어요. 그냥. 네. 그야말로 그냥 지었어요. 나름 잘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획도 없이 이렇게 뭐 로망 예쁜 집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. 이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메모를 했어요. 오.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. 네. 관리하기 힘들어. 이 부분, 경제적인 부분. 네.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 난방도 삼중 난방을 했어요. 그때 제 기억에 벽난로 그리고 이제 위에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보일러가 네, 보일러는 기본이죠. 네, 이렇게 있었던 걸로 맞죠? 네, 그래서 이제 집 지을 때 나름 네.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. 막연하게 집 지어야지 이거 아니야. 기본적으로 뭐 방은 몇 개를 두고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기본적인 거 이런 게 베이스가 되면서 설계를 해야죠. 그러면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하자마자 바로 처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? 처음에 해야 할 행동은 이제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들. 일단은 그런 것들 준비가 돼서 부지 선정에서부터.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 패턴을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죠. 컨셉을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첫 번째 거예요. 단계고 또 이제 자재를 뭘로 지을 건가. 누구한테 내가 이 집을 평생 살 집을 맡겨야 하나. 그거 정말 중요해요. 그럼 업자 선정 진짜 중요할 것 업자 같은데. 선정 중요하죠. 그거 좀 말해주세요. 도대체 어떤 업자가 좋은 업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. 업자 선정은 집 한두 채 지어봤어. 막 자부아구시하는 사람 절대 안 돼요. 네.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자. 당신이 그동안에 집을 몇 채 지었나. 하자 보수를 철저하게 해줄 수 있나.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. 자금력도 있고. 이 업자가 계약금, 뭐 공사비 이거 달라고 그래서 절대 다 주지 말고. 네. 절대 다 주면은 정말 이거 사고 납니다. 그래요? 네. 일면 먹튀? 그럼요. 그래서 저기 잔금은 항상 준공이 난 이후에 건너가게 잔금을 좀 넉넉하게 해놓고 하자 보수 그거 반드시 필요해요. 그러면 이제 또 땅을 좀 봐야 되잖아요. 어떤 땅을 사야 좋은 땅인지 이것도 궁금해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파트고 주택이고 남향을 선호해요. 네, 이 햇빛 난방이 굉장한 에너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남향집일수록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30% 이상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요.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. 그래서 첫째 조건이 남향이고 또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. 네. 그리고 외톨이로 떨어져 있지 않는 이제 조금 이게 단지가 이루는 곳이면 더 좋고. 맞아.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, 밤에는. 그렇죠. 네, 또 우리 같이 그래서. 예쁜 사람들은. 그쵸? 그런 게 좀 있죠? 맞아요. 피곤해, 그래서, 피곤해. 네, 이제 더욱이 저 개인적으로는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을 가면은요, 이제 집집마다 다 보안 장치가 돼 있고, 이제 CCTV도 한 군데만 설치를 하면 조금 위험성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. 특히 또 더 중요한 건 이웃이 중요해요. 이웃은 진짜 중요해요. 근데 사실 그거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글쎄 저는 그래요.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좀 다가가는 거고요. 그렇죠. 네. 저기 좋은 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좋은 이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. 명언 나왔습니다. 오, 네. 그래서 이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네, 오늘은 ALC 주택의 장자숙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. 집사님과 키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좋은 집을 살고 싶다면 발품을 많이 팔아라. 뭐 기존에 살았던 집에 가서 이것저것 정보도 듣고요. 뭐 건축 박람회도 가고 그 발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.
두 번째로는 관리할 마음을 가져라. 그러니까 전원주택하면 사실 쉽지 않고 힘들잖아요. 네,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도 해야 한다. 뭐 삼시세끼 밥 먹고 청소만 하는 게 어렵냐. 이런 마음으로 관리할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너무너무 유익했고요. 여태까지 집사녀였고요. 장자숙 선생님이셨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는 마이메인션 플러스였습니다. 안녕!